자, 이제 해봅시다. 해보자, 얘들아. 오늘 이제 첫 번째 놈이죠. 경우의 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즉 확률과 통계 전체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얘네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용어가 무엇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들을 겁니다. 영준아! 정영준! 있나? 자, 다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함에 있어서 용어를 처음에 이제 용어부터 배울 건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건은 이제 이벤트죠. 이 사건이 결국 누구랑 같냐면, 쉽게 생각해서 집합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집합하고 같은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집합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어떤 사건과 B라는 어떤 사건의 교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걔가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에서는 집합에서는 뭐라고 하지? 두 집합이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집합에서는 뭐라고 해? 이러면 집합에서는 서로 뭐래? 서로소다 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집합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교사건이 공사건이야. 즉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없어.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반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이 배반사건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률과 통계의 이 경우의 수에서 하고 싶은 건 뭐였다고? 배반사건 분류를 하고 싶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집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 A와 B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이 A라는 사건의 발생 경우의 수가 만약에 M가지였고요, 이 B라는 사건의 발생 경우의 수가 L가지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A 또는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M가지 더하기 L가지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A 또는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A 사건 경우의 수에 B 사건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돼. 왜? 둘이 교사건이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이러한 게 이제 배반 사건의 의미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두 번째, 우리는 아직 용어하고 있는 거야. 용어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빨리 앉아. 일단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에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뽑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주사위를 내가 만약에 두 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서로 같은 주사위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주사위인지, 그 두 주사위가 서로 같은 주사위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주사위인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두 주사위 던진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주사위를 두 개 던졌대요. 근데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주사위를 두 개 던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무슨 얘기예요? 서로 같은 주사위야, 서로 다른 주사위야? 주사위를 두 개 던졌대. 그러면 서로 같은 주사위야, 서로 다른 주사위야? 그냥 두구 주사위라고 했죠. 서로 다른이란 얘기가 없어. 그럼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서로 같을 때는 서로
같은 주사위일 때는 뭐가 안 되냐면 순서쌍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쌍의 구조를 만들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1과 3의 눈이 나오면 4가 되고요. 2와 2의 눈이 나오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영준아,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큰 주사위와 작은 주사위 두 주사위가 있었어요. 이 주사위를 2개를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가 된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 말은 다시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던졌어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대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다는 얘기는 뭘 이루냐면 순서쌍의 구조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쌍의 구조를 이룰 수 있느냐, 순서쌍을 만들지 못하느냐 차이가 엄청 큽니다. 눈 떠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순서쌍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즉, 큰 주사위, 작은 주사위를 던졌어. 던진 눈의 수의 합이 4야.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큰 주사위가 1일 때 작은 주사위가 3인 경우, 큰 주사위가 2일 때 작은 주사위도 2인 경우, 큰 주사위가 3일 때 작은 주사위가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뽑는 대상이 우리가 서로 같은 대상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서로 다른 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알겠니, 동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불편하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에서는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다른 용어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시행과 그 시행에 따른 사건입니다. 시행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트라이얼이고요. 사건이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이벤트입니다. 시행이란 얘기는 다시 해서 무슨 얘기야? 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 행위에 따른 뭐가 나오는 거야? 사건이라는 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왔어.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그 행위는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3의 눈이 나온 그 결과는 사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행과 사건이라는 얘기를 자꾸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결과에서 나오는 결과물에서 뭘 반드시 고려해야 되냐면 출현 빈도수라는 걸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출현 빈도수라는 걸 반드시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50점 맞은 아이가 5명이 있고, 그리고 100점 맞은 아이가 1명이 있어요. 100점이 1명이 있고, 다음에 빵점이 4명이 있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전체 몇 명 있어요? 전체 10명이 있겠죠? 맞습니까? 이 전체 10명 중에 내가 1명을 뽑았어요. 이 10명 중에서 1명을 선택했어. 걔가 50점인 경우가 몇 명이에요? 50점이 5명이고 100점이 1명이고 빵점이 4명이야. 맞니?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10명 다 모았단 말이야. 그 10명 중에 내가 1명 뽑았어. 근데 얘가 50점이래. 야, 너 몇 점이야? 그때 저 50점인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너 몇 점이야? 그랬더니 저 100점인데요. 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같은 빈도로 딱 쳤을 때 50점이요? 라고 나오겠니? 100점이요? 라고 나오는 게 같은 빈도로 나올 수 있어? 아니죠. 서로 다른 빈도로 나오겠지. 맞습니까? 이게 출현 빈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50점은 베이스에서 5명이기 때문에 50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100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보다 몇 배? 5배 더 많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러한 출현 빈도수까지도 생각해 주시면서 공부하셔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음 지금 그냥 용어 설명하고 있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 S다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합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표본 공간 S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집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이러한 사건에서, 시행에서 하나씩 따져보자. 첫 번째, 표본 공간은 무엇이 되냐면요,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1, 2, 3, 4, 5, 6이라는 이러한 놈이 표본 공간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그럼 표본 공간과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 근원 사건이 무엇이냐면, 쓰면요, 근원 사건은 이게 근원 사건입니다. 1, 2, 그리고 3, 그리고 4, 5, 6이라고 쓰는 이러한 게 바로 근원 사건이 됩니다. 그럼 지금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의 차이는 뭐지? 표본 공간은 한 집합 안에, 전체 집합처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쓴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근원 사건은 뭐야? 근원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출현 빈도수, 발생할 수 있는 횟수가 똑같은 동일한 놈들, 맞니? 출현 빈도수가 동일한 놈들의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최소 단위. 최소 단위.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출현 빈도수가 동일한 놈들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그래서 1부터 6까지 다 한 집합에 집어넣으면 표본 공간 S,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1, 2, 3 이렇게 집합으로 최소 단위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들로 표현하면 이걸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근원 사건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출현 빈도수가 동일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자,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전 사건은 뭘까요? 표본 공간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의미는 차이가 나지만 아무튼 전 사건은 표본 공간 S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요, 공사건은 뭐예요? 전 사건이라는 건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이고요, 공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걸 자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고 있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졸고 있어? 그지들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네 번째에서 우리는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합사건과 그리고 교사건. 합사건이라는 건 두 사건 A, B의 합집합을 합사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교사건이라는 건 두 사건 A, B의 교집합을 교사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곱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곱사건이라는 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곱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즉 곱사건이라는 건 뭐로 표현되냐면 순서상으로 표현되는 형태를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합사건, 교사건, 곱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다섯 번째, 배반사건. 처음부터 내가 배반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반사건 분류가 경우의 수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배반사건이란 건 무슨 얘기라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만나지 않으면 배반사건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배반사건이 이렇다면 여사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여사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었을 때 배반사건은 A와 B가 이런 식으로 뭔가
배반 사건이라는 건 전체에 대해서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 배반 사건이야. 그런데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 공간 S 안에서 A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A가 아닌 모든 놈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니? A, B가 이래. 그러면 B는 A의 여사건이냐고. B가 A의 여사건이냐고. 어? B가 A의 여사건이려면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다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지금 B가 A의 여사건이 돼? 안 되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이야? 그렇진 않다고. 그런데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니? A라는 놈과 A가 아닌 놈, 두 놈은 교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 맞니? 그래서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여사건이에요? 그렇진 않아. 근데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 된다. 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어? 용어 설명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그냥 경우의 수에 대한 용어들을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경우의 수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법칙을 얘기해 봅시다. 경우의 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또는 혹은 무엇이거나 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지영아,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맞습니까? 즉 다시 해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배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해서? 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A이거나 B인 경우의 수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A 사건의 그냥 경우의 수에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하면 된다. 합의 법칙입니다. 단순하죠?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까지 가는 버스가 3대가 있고요. 택시가 2대 내 앞에 서 있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집에서 도서관 가다가 갑자기 택시 타다가 택시에서 내려가고 다시 버스 타고 이런 짓은 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그러한 방법의 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 집에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집에서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경우수 2가지를 더하시면 5가지의 경우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됐니?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의 법칙이냐면 곱셈 법칙이 있습니다.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떠한 형태로 나올 때야? 순서쌍의 형태로 표현되는 그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해서 보통 말로써 얘기하면 그리고 혹은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이러한 말들이 있으면 우리는 곱의 법칙을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연속적으로 동시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같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놈들에 대해서는 순서쌍으로 표현할 거고 순서쌍으로 표현되는 어떤 놈들은 곱해서 계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A랑 B랑 곱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X, Y라는 순서쌍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그때 이 X가 뭐냐면 A에서 나오는 원소고 Y는요 B에서 나오는 원소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셔츠가 2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지가 3개 있었어. 내가 이 셔츠 2개와 바지 3개로 옷을 입는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용준아, 정준, 셔츠 2개와 바지 3개로 옷을 입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셔츠 입은 데에다가 내가 바지 입을 거야? 그렇진 않죠? 맞니? 셔츠 입고 바지 입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2 곱하기 3의 경우수, 즉 6가지의 경우수가 나오는 거죠. 맞니? 됐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순서상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셔츠 입고 바지 입으면 되니까요. 맞니? 이럴 때는 뭘 쓰겠다? 곱의 법칙을 쓰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차의 법칙이라고 한번 해볼까? 합의 법칙이니까 한번 차의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차의 법칙은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뭐 할 때 차를 할 거냐면요, 중복이 발생하면 빼줘야겠죠. 중복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갖다 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다시 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두 사건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 즉 A가 발생하거나 또는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안에 B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A가 발생하는 경우와 B가 발생하면서 A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셌어요. 이 B라고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안에도요, A가 발생할 때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와 A가 발생하지 않을 때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센 거야. 맞니? 그럼 이렇게 각각 세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A가 발생하면서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2번 센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갖다 빼는 게 바로 차의 법칙이고, 이 차는 왜 뺐어? 여기서 센 거와 여기서 센 거 중복으로 센 거죠. 중복된 걸 갖다 빼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복된 걸 갖다 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셀 때 뭐 한 거야? 사실은 잘못 센 거죠. 맞니?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끔 세는 게 제일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 발생한 걸 빼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제.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세면 나는 뭘 셀 거냐면 2의 배수인 경우 수를 쭉 세겠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3의 배수인 경우 수를 역시나 세워서 더해줄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놈이 같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너! 넌 누구니? 6의 배수겠죠? 그래서 6의 배수만큼의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6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차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제 우리는 몫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몫의 법칙. 자, 몫의 법칙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 케이스별로 몇 개가 한 개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몫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1이라는 숫자 카드와 2라는 숫자 카드와 3이라는 숫자 카드, 이걸로 두 자리 정수를 만들래. 됐어요?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 카드가 있었어요. 이걸로 두 자리 정수를 만들래요. 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존재하지? 1, 2가 있고요. 2, 1이 있겠죠. 맞습니까? 1, 3 있고요. 3, 1 있어요. 다음에 2, 3이 있고요. 3, 2가 있겠죠.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는 몇 자리? 몇 개가 돼? 6개가 돼. 이건 뭘 쓴 거야? 순서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 곱의 법칙을 썼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두 자리를 만들어서 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카드 3개 중에 하나, 3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남아있는 2개의 카드 중에 하나, 2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6가지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자. 1, 2, 3이라는 숫자 카드 3개 갖고 두 자리 정수를 만들었을 때, 맞니? 이 두 자리 정수 만든 수의 집합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12를 만들거나 21을 만든 이놈들은 전부 뭐가 돼? 1카드와 2카드를 사용한 거죠? 맞습니까? 13과 31은요 1카드와 3카드를 사용한 거야. 23과 32는요 2의 카드와 3의 카드를 사용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1, 2, 3이라는 세 장의 숫자 카드로 두 자리 정수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수들로 집합을 만들면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가 되는 거 맞니? 그럼 이 왜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왜 세 가지가 되냐면 12라는 요와 요놈과 20이라는 요놈 이 두 개가 사실은 한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맞니? 13이라는 놈과 31이라는 놈이 한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23이라는 놈과 32라는 놈이 한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2 하신 값을 뭘로 나눠? 두 개가 한 개, 두 개가 한 개, 두 개가 한 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다시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얘는 자, 이 예는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A, B, C, D 5놈이 있었어요. 이 5명 중에 3명을 선택할 거야. 이 5명 중에 3명을 선택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한 번에 3명 다 뽑을 게 아니라 이렇게 뽑을게요. 먼저 한 명을 뽑고요. 나머지 두 명을 선택한대요. 먼저 한 명을 뽑고 나서 나머지 두 명을 선택한대요. 됐어? 괜찮니? 자, 그때 내가 잘 생각하자. A, B, C, D라는 5놈 중에 먼저 한 놈을 만약에 A로 뽑았어.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을 B, C라고 뽑았어요. 되고 있니? 괜찮아? 다시 먼저 한 명을 뽑았는데 걔를 이번에 B로 뽑았어.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을 뽑았는데 A와 C를 뽑았어요. 다시 먼저 한 놈을 뽑았는데 C를 뽑았어. 그리고 나머지 두 놈을 뽑았는데 A와 B를 뽑았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가 돼? A, B, C 3명을 뽑은 거죠. 맞습니까? 결국은 한 가지인 건데 나는 세 가지로 센 거지. 그럼 이때는 뭘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된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니? 이 내용이 나중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5명 중에 몇 명 뽑을 거야? 5명 중에 3명 뽑을 거예요. 맞습니까?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먼저 한 명을 뽑재. 먼저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5명 중에 먼저 한 명 뽑아야 되니까 5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명 더 뽑으면 돼? 4명 중에 2명을 더 뽑으면 돼요. 맞아요? 맞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같아진다고 달라진다고? 얘들아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게 5C 3이었어요. 맞니? 그런데 내가 먼저 한 명을 뽑아서 A를 뽑고 BC를 뽑는 거나 B를 뽑고 AC를 뽑는 거나 C를 뽑고 AB를 뽑는 게 결국은 A, B, C 3명 뽑는 한 가지의 경우를 나는 3번이나 셌다는 거 맞아? 그래서 뭘로 나눠야 된다고? 3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고요. 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게 조합 공식입니다. 지금은 상관없어. 조합을 배우고 나면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때 이 조합 공식에서 왜 3으로 나누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각 케이스별로 몇 개가 한 개가 되면 그 몇 개를 나눠줘야 된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프린트 한번 피시면 돼요. 배터리가 안 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첫
첫 번째 유형이야. 유형 1번. 첫 번째 유형은 뭐 별거 없습니다. 합의 법칙을 사용하래요.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 1번 보자. 1번. 주로 내가 뭘 풀 거냐면 여기 대표 빈출 핵심 유형과 그 다음 학교 기출 왕중여 중에 골라서 하나씩 풀 거예요.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문의 개수의 합이 소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이니까 큰 주사위와 작은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얘네 둘을 갖고 뭐 했어?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문의 개수의 합이 소수가 된대. 됐어요? 합이 소수가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경우의 수의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다 구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1, 2, 3, 4, 5, 6과 1, 2, 3, 4, 5, 6에 대해서 각각을 더해달래요. 더하시면 2, 3, 4, 5, 6, 7과 3, 4, 5, 6, 7, 8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4, 5, 6, 7, 8, 9 5, 6, 7, 8, 9, 10 물론 이거 갖고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만 6, 7, 8, 9, 10, 11 7, 8, 9, 10, 11, 12 굳이 이거 갖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에서는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주시면 못 푸는 문제 없이 웬만하면 주사위 두 개 던지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두 주사위의 합이 뭘 이뤄? 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는 뭐 있죠? 2, 3 다음에 5 또 뭐가 있죠? 7 그 다음 또 뭐가 있니? 11 요런 놈들이 있다는 거 맞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예요.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한 거야. 1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가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괜찮니? 다음 8번 볼게요. 8번을 보시면 이제 조금씩 좀 고급스럽게 풉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와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라는 이 놈이 2차 방정식이 0이 됩니다. 이것이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을 가지니까 우린 뭘 써요? 판별식을 쓰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a제곱 마이너스 4b가 나올 거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린 뭐예요? a제곱이 뭐해? 4b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직접 다 구하시면 돼요. 다 구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다 구하는 것보다 뭐 하면 돼요? 이 A라는 원소는 뭐가 된다고? A 집합에 있는 1, 2, 3, 4, 5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될 수 있고요. 이 B라는 원소는 무엇이 된대? 0, 1, 2, 3 0부터 3까지의 정수들이 된대요. 되고 있니?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뭘 구해? 표를 만듭니다. 순서상 표. 표를 만들어주면 돼요. 됐어요? 그럼 세기가 쉬워져. 그러면 B를 먼저 숫자, 즉 B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A를 찾을래? A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B를 찾을래? 고민을 잠깐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뭐야? 미지수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큰 놈의 숫자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됐어요?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큰 놈의 숫자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B 대신에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0이고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1부터 5까지의 전부 다 되겠죠.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부터 5까지의 놈들이 될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8보다 크거나 같은 건 뭐야? 3부터 5까지의 숫자들이 될 거고요. 3을 집어넣으면 12보다 크거나 같은 건 뭐야? 4하고 5가 되겠죠. 됐습니까? 되고 있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수를 다 더하시면 답은 1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합의 법칙이라면, 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를 봅시다.
자, 두 번째 유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과 같은 문제들이에요. 부정방정식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부정방정식이고요. 이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만드시면 되냐면 방금 위에서 했듯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눈 떠! 눈에 힘줘! 자, 그래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10번부터 보시면, 자, 10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뭐라고? 뭐?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0 포함해서 자연수란 얘기죠. 됐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부정방정식이나 표나 아니면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나중에 이항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조합을 하든지 간에 중복조합을 특히나 할 때, 특히나 중복조합에서요, 우리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항상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즉 확통을 할 때는요, 자연수 조건보다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이 더 확통의 조건에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튼 주어진 거 보자. 주어진 식은 음이 아닌 정수 x, y, z에 대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된대요.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x, y, z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라고? 숫자를 대입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숫자를 대입할 때 아까 방금 여기서 얘기했어요. 숫자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한다고?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더 큰 놈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얘 누구부터 집어넣어? z부터 숫자를 집어넣는 거고, z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누구에 집어넣어? 다음에 y에 집어넣고, 그래서 x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z가 얼마일 때?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해야죠. z가 0이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x 더하기 얼마? 2y는 10이 돼서요. 그럼 그때 y와 x에 대한 순서상을 찾아주신다고요. y가 0이 되면요, x는 얼마가 되면 10이 돼요. y가 1이 되면요, x는 8이 되겠죠. y가 2가 되면요, x는 6이 될 거고요. y가 3이 되면 4가 되고, 4가 되면 2가 되겠죠. 그리고 5가 되면 0이 되는 거 맞니?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개의? 6개의 세트가 나온 거죠. 다음 두 번째, z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죠. 자, z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나와 있는 식은 얼마냐면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돼요? 7이 돼? 라는 얘기고, 그래서 y와 x의 순서상을 다시 표로 구하신답니다.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요, 넘어가서 얼마예요? 7이 될 거고요. 1을 집어넣으면 2 넘어가서 5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 3을 집어넣으면 6이니까 1 되겠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 다음 세 번째, z 대신에 2를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2, 3은 6이니까 넘어가서 x 더하기 2y가 얼마예요? 4가 되나요? 됐습니까? 자, 4가 되면 y와 x에 대한 순서상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y가 0이면 x는 4가 되고요. y가 1이면 x는 2가 되고, y가 2가 되면 x는 0이 돼. 맞니? 다음 네 번째, z가 얼마? 3일 때. 자, z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니까 넘어가서 x 더하기 얼마요? 2y가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y와 x에 대한 순서상을 계산하시면 y가 0이 되면 x는 1 되고요. y가 2가 되면 x는 음수 나오니까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서상의 개수를 전부 구하시면 구하고 싶은 값은 14, 이런 놈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15번 한번 해볼까? 15번. 자, 15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g짜리, 10g짜리, 15g짜리 저울추가 여러 개 있대요. 5g과 10g과 15g짜리 저울추가 여러 개 있어.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종류의 저울추를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라고 했습니다. 1개 이상씩 사용해서 50g을 만든대. 그래서 나는 5g짜리를 A개, 10g짜리를 B개, 15g짜리를 C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갖고 몇 g을 만든다고? 5A 더하기 10B 더하기 15C로 50g을 만들 건데요. 되니? 되고 있습니까? 50g을 만들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아까 방금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죠. 10번에서 즉 앞으로 우리가 확통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상 즉 정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이 문제는 그냥 풀어도 돼요. 사실 그냥 풀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 의미 아닌 정수 A, B, C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적어도 한 개씩을 사용하니까 A가 뭐야? 1보다 크거나 같고 B도 C도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A 더하기 1이란 놈을 A 다시 더하기 1이란 놈을 생각할 거야. A 다시 더하기 1이 결국은 A예요. A 대신에 A 더하기 A 다시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A 다시가 뭐가 돼? 의미 아닌 정수가 되죠. 이해되고 있니? 다시 B 대신에 뭘 생각한다고? B 다시 더하기 1을 생각하고요. C 대신에 C 다시 더하기 1을 생각한다고요. 되고 있습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이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될 거라. 나중에 중복조합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푸세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나오는 놈을 정리하시면 5A니까 다시 곱해서 얼마야? 5A 다시 더하기 5 10B 다시 더하기 10 15C 다시 더하기 15가 50이에요 라고 될 거고요. 그러면 5랑 15 더하면 얼마야? 30이니까 넘어가서 20이죠? 20에서 5로 약분하면 A 다시 2B 다시 3C 다시가 20이니까 4가 돼요. 되고 있니? 자, 그럼 이제 집어넣는다고 첫 번째 C 다시 대신에 얼마? 0을 집어넣는 거야. A 다시 더하기 2B 다시는 4가 돼야 되고, 그래서 B 다시와 A 다시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B 다시가 0이면 A 다시는 4고요. B 다시가 1이면 2고요. 2면 0이 돼요. 다음 두 번째 C 다시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3이니까 A 다시 더하기 얼마? 2B 다시가 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나는 B 다시와 A 다시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줄 수 있죠. B 다시가 0이 되면 A 다시는 1이고요. B 다시가 1이 되면 음수니까 안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서 구하고 싶은 방법의 수 전체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나와. 이런 얘기. 되고 있니? 자, 그 다음 유형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유형이에요. 자, 유형 3번입니다. 자, 이 유형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도 혹은 초등학교 때 뭐 나뭇잎 그림 이렇게 배웠죠. 맞습니까? 어찌되었든 얘는 직접 구하기야. 직접 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거의 대다수가 무슨 문제냐면 나중에 순열에서 얘기하겠지만 완전 순열이라고 얘기하시는 순열입니다. 다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18번 보시면 돼요. 18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상자에 넣고 임의로 하나씩 집었을 때 네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집는 경우였습니다. 되고 있니? 다시 돌려 말합시다. 네 명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 편지지를 다 집어넣었어. 그런 다음에 편지 봉투를 다 섞었어. 그런 다음에 네 명이서 하나씩 편지 봉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꺼내서 봤는데 네 명 모두 다 자기가 쓴 편지가 아닌 남이 쓴 편지를 집는 경우였습니다. 다시 네 명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 모자를 모두 하늘에 던집니다. 떨어진 모자를 하나씩 집었는데 집은 그 네 개의 모자, 네 명 모두 다 자기 모자가 아닌 남의 모자를 집는 경우였어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럴 땐 뭐 하면 돼? 직접 세면 돼요. 자, 직접 센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A와 B와 C와 D 이 네 명이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네 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요? 뭘 해? 수용도 즉 다시 해서 직접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무턱대고 다 직접 구하면 이렇게 구해야 되죠. 어떻게? A가 B라는 놈의 것을 집는 경우, A가 C의 것을 집는 경우, A가 D의 것을 집는 경우에 대하여 A가 B의 것을 집었으면 B는 누구의 것을 집을 수 있냐면 A 거나 C 거나 D 것을 집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A가 B를 집고 B가 A를 집었어. 그럼 C는 누구 걸? D.
D는 C라고 정리될 거고요. A가 B고 B가 C면요. C는 누구 걸요? A 거 집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얘가 A 거 집으면 D는 D 거 자기 거 집어야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D고 얘가 A가 될 거예요. 다시 A가 B고 B가 D야. 그럼 B가 D를 집으면 C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A 거나 뭐 C를 집어야 되는데 C는 안 되니까 A 그리고 C가 되겠죠. 되고 있니? 어? 왜? 뭐? 됐어요? 되고 있니? 뭐? 그래서 다시 잘 들어. A가 C를 집었을 때 여기선 세 가지가 끝이고요. A가 C를 집으면 B가 집을 수 있는 건 뭘 집을 수 있어? A를 집거나 B를 집으면 돼야 돼. D를 집어야 되지. 상황이 달라졌어. 다시 잘 봐. 지금 이 완전순열을 푸는 방법을 지금 보세요. 영준아, 정영준, 잘 거면 집에 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무슨 잘 때 듣는 고요한 음악 뭐 이런 거야, 이 새끼야? 한 번만 더 졸 거면 집에 가. 자, 다시 잘 들어. 잘 들어라 얘들아. 얘를 조금 더 생각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세면 언제 다 세니? 지금은 4명이니까 그렇지 좀 있으면 5명 걸 할 거야. 그죠? 그럼 그럴 때 4명인 경우에서부터 하나씩 생각해요. 왜? A가 집는 경우를 먼저 봐봐. A가 누구 걸 집었냐면 B, C, D를 집을 수 있죠. 맞아? 그런데 잘 봐봐. A가 B를 집는 경우의 수와 A가 C를 집는 거와 D를 집는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A가 C를 집으면 B는 어떻게 돼? B는 어떻게 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기 건 안 되니까 A, D 둘 중에 하나죠. 맞아? 다시 A가 D를 집어도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자기 건 안 되니까 A, C 둘 중에 하나야. 여기 있는 이 첫 번째와 여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경우가 다른 거 알겠니? 다시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A가 집은 게 B 거를 집은 거랑 B가 아닌 놈 거를 집는 거에 대해서 B가 다음에 집을 때 뭐 영향을 받겠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전순열, 수용도의 형태 표를 만들어서 구할 때 뭘 생각하면 돼? A가 B의 것을 집는 경우와 B가 아닌 놈의 것을 집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와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같은 동일한 경우 수가 나올 거야. 이해되고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셀 때는 어떻게 세면 돼? A가 B를 집어서 B가 나머지 집고 세고 A가 B가 아닌 놈을 집은 거 한 가지에 대해서 세면 걔네들은 다 동일한 경우 수를 가질 거야.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니? 요렇게 세시면 돼요. 그래서 A가 C를 집었어. B가 A를 집으면 C가 집을 수 있는 건 뭐야? B나 D인데 D를 집어야겠죠? D하고 B를 집어야겠죠. 그런데 A가 C를 집고 B가 D를 집었어. 그럼 C는 집을 수 있는 게 A를 집거나 B를 집었을 때 B와 A로 역시나 세 가지의 경수가 나오죠. 그럼 얘가 세 가지면 얘는 셀 것도 없이 세 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세 가지였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9가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23번을 봐도 똑같아요. 23번에서 뭐라고 했어? 5명의 학생이 각자 자신의 모자를 목걸이에 걸어 놓았다. 임의로 모자를 다시 가져갈 때 5명 모두 다른 학생의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야. 똑같아요. A, B, C, D, E 5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자를 가져갈 때 어떻게 가졌어? A가 B의 것을 가져가는 데와 A가 C나 D나 E의 것을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 맞습니까? 되고 있니? A가 B의 것을 가져가면 B는 누구의 것을 가져가야 돼? A의 것을 가져가거나 C의 것을 가져가거나 D의 것을 가져가거나 E의 것을 가져가야겠죠. 맞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세야 돼. 그러면 A가 B를 가져갈 때 B가 A를 가져가면 C는 누구 걸 가져갈 수 있죠? C는 자기 거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D를 가져가거나 E를 가져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D는요? C하고 E면 안 되니까 E하고 C가 돼야 되고 C가 E를 가져가면요? 얘는 C하고 D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요 안에서 다시 두 가지가 나오고요. A가 B를 가져가고 B가 C를 가져갔어요. 그럼 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라고? A를 가져가거나 D를 가져가거나 E를 가져갈 수 있는 거 맞니? 맞아요. 그럼 C가 A를 가져갔어. 그럼 D는 어떻게 가져가죠? 남아있는 게 뭐야?
2D밖에 없죠. 그래서 2D밖에 없어요. 다시 C가 D를 가져갔어.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뭐죠? A, E가 있죠. 그래서 2A가 될 수 있고요. C가 2를 가져가면요. 어떻게 돼? A, D가 되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야. A가 B를 가져가고 B가 D를 가져갔어요. 맞습니까? 그럼 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라고? 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들아, 요 안에서 이 구조를 똑같이 한 번 더 생각하면 돼. A가 B를 가져갔어. 맞아요? 근데 B가 누굴 가져갔어? A를 가져가는 경우와,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거죠. 그럼 나머지 세 놈에 대해서 하는 거와, B가 누굴 가져갔어? C를 가져가고 D를 가져가고 E를 가져가는 경우가, 맞니? 또 똑같은 구조를 가질 거라고. 그럼 여기서 3개 나왔어? 그럼 얘도 3개, 얘도 3개. 맞습니까? 그래서 3개씩 3개니까 9개, 1개니까 2개죠. 2개니까 합쳐서 뭐예요? 11가지가 나와. 됐어요? 그러면 A가 C를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셌어요. 이거를 몇 배 하면 돼? 3배 하셔서 둘이 더하시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다 일일이 세고 있으면 언제 다 세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세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유형 4번째죠. 자, 유형 4번째에서는 도배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25번을 보시면, 자, 25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A, B, C, D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X랑 Y랑 더한 거. 전개한 항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맞니? 전개했다는 얘기,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냐고. 그러면 A랑 X랑 곱한 거, A랑 Y랑 곱한 거, B랑 X랑 곱한 거, B랑 Y랑 곱한 거, C랑 X, C랑 Y, D랑 X, D랑 Y. 맞습니까? 결국 여기 있는 A,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X, Y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둘을 그냥 곱해주신 거죠. 그래서 8가지의 경수가 나오는 거예요. 되고 있니? 다음 31번 볼게요. 자, 31번 보시면 1g짜리 추와 2g짜리 추와 4g짜리 추와 8g짜리 추, 요렇게 추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의 수인데요. 단 0g을 재는 것은 제외합니다. 자, 재보자. 얘들아 8g을 빼고 1g, 2g, 4g짜리 추로 8g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죠? 얘네 하나씩 있다고요. 그럼 얘네 다 더해봤자 8g 안 나와요. 맞습니까? 다시 4g을 빼면요 1g, 2g, 8g 하나씩 갖고 4g을 만들어낼 수 있어? 2g은요? 1g은요?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1g짜리 추를 한 개 있어요. 걔를 쓸까 안 쓸까?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이해되고 있어? 나머지로 1g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 2g짜리 추를 사용할